미세먼지 먹고도 잘 사는 법의 저자 한의학 박사 이전우입니다. 오늘은 공진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대량으로 많이 파는 약들이 참 많습니다. 그 약들 중에 공진단이 있습니다. 원래 공진단은 원의 위영림이라는 명의의 저술인 세이득효방에 처음으로 수록이 되었는데, 동의보감에는 허로문에 간의학에 단 한 군데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허로란 무리가 많이 중첩이 되거나 피로가 누적이 되거나, 그리고 큰 병이나 아니면은 그 병 후에 오래 앓고 난 뒤에 그 몸이 허할 때나, 그리고 수면 부족 등이 누적이 되었을 때 인해 가지고 그 몸의 기혈이 소모가 되어서 자체적으로 회복이 쉽지 않은 단계까지 간 것을 호루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감이나 사과 같은 이런 과일을 오래 두면 싱싱함이 없어지고 쭈그러듭니다. 그 쭈그러들듯이 사람 몸도 큰 일을 겪거나 많이 써먹거나 하게 되면은 그렇게 진액이 부족해져서 쭈그러들어 회복이 잘 안 될 지경까지 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활에서도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을 보고 사람이 골아진다는 말을 하는데, 그것을 말한다고 봐도 아마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다들 간이 허하다고 하면 병원에서 간 기능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수치가 범위 안에만 들면 간은 괜찮은데 무슨 소리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간 수치는 다들 생각하는 것처럼 간의 기능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무조건 매이는 오류는 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의 현재의 간 수치가 꼭 간의 상황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심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간 수치는 오를 수 있고요. 잠을 하루 안 자도, 또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그런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든지 하면서 몸을 가능하면 일정한 상태로 맞춰서 검사를 하기를 권하는 것이지요. 또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 하나는, 한의에서의 간은 양의의 간하고는 좀 다릅니다. 굳이 연관을 짓자면 한의의 간의 범위에 양방의 개념이 포함이 되는 것이라 봐야 할 것입니다. 한의의 간은 간과 기타 온몸에 퍼져 있는 간연관 장기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눈과 근육들입니다. 심지어는 이것들과 상관 있는 뇌의 부위도 간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한의에서 간이 허해지면은 주로 나타나는 증세가 눈이 황황해져서 잘 안 보이며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누가 잡으러 오는 것처럼 무서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눈이 황황하다는 말은 보고 있는 것이 뭔가 현실감이 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늘 익숙한 장소가 낯선 곳에 있는 느낌이라든지, 길을 걷는데 길의 느낌이 몸에 딱 맞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간이 허해지면은 피로가 극심해지고 늘어지고, 그리고 의욕이 없어지는 것이, 그런 증세가 사실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보통적인 증세입니다. 그리고 근육통이 잘 내리는데 특히 왼쪽 장단지에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근육의 대표가 종근인데, 이 종근은 남자의 약물을 이야기합니다. 그 약물을 세우는 근육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약물이 힘이 없을 때 쓰는 약이 되기도 합니다. 한의에서는 오장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빼먹지 않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입니다. 간이 허해지면 무서워하고, 간이 실해지면 반대로 노기가 치민다고 되어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공진단은 단순히 피로회복제로 쓰는 비상약일 수도 있으며, 힘없는 남편한테 주는 약일 수도 있으며, 수험 때마다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제 실력을 못 내는 사람한테도 쓸 수 있으며, 판단이 잘 안 될 때나 큰일을 앞두고 미리 먹고 가는 약일 수도 있는 이유가 됩니다. 원래는 품부가 허약해서
인생에서 가장 왕성한 때가 중년인데 이 중년에도 기력이 약한 사람들한테나 쓰는 그런 약입니다. 이때는 병이 병인 만큼 긴 세월을 복용해야 합니다. 다만 이런 사람한테는 차라리 어릴 때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여러모로 오히려 좋을 것입니다. 공진단의 원방은 녹용, 산수유, 당귀의 분말에 사향이 들어가는데 산수유와 녹용이 비싸다고는 하지만 사향에 될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진단 값이 대부분은 사향에 달려 있습니다. 원래의 공진단은 요즘에 보듯이 탄자대에 금박을 이렇게 입힌 모양이 아니고 주면이나 아니면 대조육에 오자대 요만하게 만들게 된 것이 그것이 원방인데 보관과 복용상의 이유로 현재의 모습으로 바뀐 듯 합니다. 다만 너무 물렁한 공진단은 꿀이 많이 들어간 것이라 공진단의 약재가 상대적으로 덜 들어갔다고 보면 아마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사양 대신에 목향이나 침향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효과는 아마 사양의 3분의 4 정도, 4분의 3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진단은 다시 정리한다면 원래는 선천적으로 간 기능이 쇠약한 사람한테 쓰는 것인데 후천적으로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나 피로가 많이 쌓인 사람한테도 좋지만 약값이 비싸서 많이 못 써온 약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먹는 간편성과 그리고 비교적 강한 약효과 때문에 시험이나 면접 등 간의 기능이 많이 필요한 경우나 피로가 쌓여 있거나 그리고 신혼의 첫날 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쓰면 도움이 되는 약입니다. 중년 이후의 피로나 체력 제한은 이럴 때 쓸 때는 크게 체질을 가리지 않지만 단 피부가 검은 사람과 그리고 마른 사람 그리고 뼈대가 큰 사람들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세 가지가 다 해당되는 사람은 피로가 있더라도 쓸 일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아마 정확하실 겁니다. 적어도 공진단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사람만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쓰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